일제강점기의 통치 방법은 바로 민족 말살 통치, 바로 제3기로 바뀌게 되죠. 이때는 일본 놈들이 군인들이 통치를 하니까 완전 양아치 같은 군인들이라고 생각을 좀 할게요. 자, 그러면서 우리 민족을 아예 말살시키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1937년에는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1941년에는 태평양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는, 자,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였죠. 나아가서 1939년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1945년까지 바로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이 일제강점기 제3기였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3기 때 일본의 민족 말살 통치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그 실상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내선일체라고 해서, 선생님 그럼 내선일체가 무슨 말입니까? 내진과 조선인, 즉 내진이란 말은 일본인과 조선 사람은 하나다는 개소리죠. 자, 그리고 일선동조론, 이것도 참 어이가 없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본과 조선이 조상이 하나다, 조상이 같다는 얘기죠. 이거 완전 개소리잖아요. 그리고 한국신민화라고 해서, 자, 천황나라 신하를 되는 기회를 주겠다고 해서 뭐 한국신민 서사를 암송을 강요하고, 자, 일본 천황이 있는 궁성에 절하게 하는 궁성요배 같은 게 있고, 자, 그리고 일본 신한테 절하는 신사참배 같은 말이 나오면 다 일제강점기 제3기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창시개명이라고 해서, 자, 쌤이 최준철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성을 뭐 도끼로 이마 까라, 까니마 또 까라, 이런 식으로 최씨에서 성을 바꾼다는 거. 이런 건 창시개명이죠. 만약에 창시개명을 안 하면 어떻게? 일본한테 불합리한 대우를 되게 많이 심하게 받겠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자, 그래 계속해서 볼게요. 그리고 이 일제강점기 제3기로 가면 바로 우리의 국어, 국사 교육이 전면 금지됩니다. 전면 금지되고요. 그리고 2기 때, 자, 2기 때 1920년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창간되거든요. 그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3기로 넘어가면, 1940년대로 넘어가면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폐간당한다는 것까지 다 몇 기입니까? 일제강점기 제3기였다는 것을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 놈들은 한반도를 군수물자 보급하는 전진기지로 삼기 위해서 바로 병참, 기지와 정책까지도 실시를 하죠. 그러면서 지금의 북부지방의 강계, 청진, 성진, 이 지역에 군수 공장들이 아직도 많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일제강점기 제3기 때 한반도를 군수물자 보급하는 전진기지로 삼으면서 중화 공장들이 대거 등장하는 시기가 바로 이 3기 때라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두도록 할게요. 병참, 기지와 정책, 우리의 공업 원료화 시킨다는 부분 기억을 좀 할게요. 그리고 자, 남쪽에는 면화, 남면, 그리고 북쪽에는 면양을 사육하는 남면 북양 정책, 이런 말 나와도 몇 기? 3기라고 기억을 우리 친구들 같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런 3기 때는, 자, 볼게요. 중일전쟁이 1937년에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 중일전쟁이 있고 나서, 자, 일본 놈들은 1938년이 되면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해서, 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기 때 깡패 새끼들이 땅을 빼앗아 갔죠.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 2기 때 사기꾼 새끼들이 산미 증식 계획의 결과 쌀을 빼앗아 가죠. 3기 때 바로 이 군인 양아치 같은 놈들이 어떻게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빼앗아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인적 자원으로서 크게 징용. 자, 나이 드신 분들 광산 같은 데 끌려가서 노가다 하다가 죽게 만들죠. 그리고 징병, 뭐 학도 지원병, 이런 제도가 있는데 젊은 학생들, 그리고 쌤 같은 경우 전부 다 전쟁터에 끌려가서 총알바지가 돼서 죽게 만들죠. 자, 그리고 군대 위안부, 일명 정신대라 불리죠. 지금도 이때 당시 희생되었던 할머님들께서 자, 배상해놔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이 군대 위안부, 바로 뭐예요? 일본 놈들한테 성적인 놀이개 역할 당하는 부분이었죠. 아주 안타깝고 완전 이 호로 쪽발이 새끼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이때 많은 피해를 받았겠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리고 이 시기 때 마루타라고 해서 자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뭐예요? 생체 실험하고 우리 조선 사람들한테 화학 무기 같은 것을 투여해가지고 사람 완전 빙시 만드는 거지. 지금으로 치면 뭐 예를 들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그런 것을 주입해가지고 우리 조선 사람한테 어떻게 반응하는지 일일이 체크하고 쓰고 하는 부분이죠. 너무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는 시기였다는 거. 3기였습니다.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1938년 그래서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다 했죠. 인적 자원으로서 그리고 물적 자원으로서 자 바로 국가 공출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 공출이란 말은 자 되게 이거 무서운 거죠. 국가에서 출납을 담당하는 거예요. 출납을. 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선생님 조금 비유를 가장되게 해볼게요. 밥을 먹고 있는데 내가 일본이라 칠게 일본인이라고 이 당시에 가서 문을 열고 가가지고 밥솥에서 밥을 꺼내서 같이 밥을 먹는 거야. 얼마나 황당하겠어. 밥 다 먹고 나서 그쪽에 보니까 뭐 TV, 냉장고 이런 것을 내가 마음대로 막 가져가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말리면 어떻게 돼? 죽겠지. 왜? 국가에서 출납을 담당한다는 거라니까. 되게 정말로 어이가 없는 제도가 되겠죠.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그리고 자 배급제라고 해서 식량 배급제 같은 게 이런 말 나오면 일제강점기 제3기였다는 거. 그리고 1944년이 되면 산미 증식 계획이 2기 때 실시되었던 산미 증식 계획이 다시 재개됩니다. 이런 말들 나오면 전부 다 3기 때였고 중일전쟁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구분을 해둬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1903기 때 1931년에 우리 영화 말모이에 나왔던 조선어학회란 단체가 등장을 하면서 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같이 하게 되죠. 전부 다 이 3기 때에 대한 내용인데 그 디테일한 내용들은 자 우리가 본격적인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하나씩 정리를 좀 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한 부분들 한번 다시 볼게요. 일제강점기 제1기 바로 무단통치하는 시기였고 3.1운동을 계기로 무단통치는 2기 문화통치로 바뀌게 됐는데 이 문화통치 말이 좋아서 문화통치였지 우리 민족을 이간, 기망, 분열시키는 사기꾼 새끼였다는 거. 그래서 민족 분열 통치를 실시하는 시기가 바로 2기였고요. 자 30년대 넘어가면서 전쟁이 계속 있는 시기였죠. 바로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민족 말살 통치 시기 방법까지 일제강점기는 항상 시기를 묻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1기, 2기, 3기 이렇게 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타까운 일제강점기의 역사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생이면 17, 18 약 35년 뒤에 몇 살이에요? 50대가 되겠지. 중학생이면 뭐 15, 16, 17 역시 35년 뒤이면 어때요? 50대가 되겠지. 그러면 그 피 같은 20대, 30대, 40대 이 시점은 나라를 빼앗긴 다른 국가들에 의해서 오만상 눈치 보면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바로 얼마 전에 불과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런 우리는 안타까운 역사를 바탕으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안 생기게끔 우리가 좀 더 자주 굳건 힘을 키우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에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역사적인 아픔이 반복 안 되게끔 하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